헌재 불복의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국민의힘을 그 상당수의 사람들이 향할 수도 있지만 또 일부는 폭력성을 표출하면서 지난번에 119 서부지법 폭동처럼 이번에 보니까 투블럭남이 실제로 라이터 기름통을 던져놓고 불을 붙이려고 했다라는 게 검찰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다는 건데 그런 폭력 시도들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고요. 그 폭력 시도로 이어지는데 그거를 지금 저는 진짜 문제인 게 그게 문제라는 건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접 영상으로 보시거나 접하지 않은 분들은 뭐를 보느냐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마음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으로 가 있는 분들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말 국회의원 입에서 그들의 젊은이들의 패기라는 둥 그냥 잠시 치기 어린 행동이었다. 굉장히 축소해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따서 기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우리는 막 보면서 영상 보고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네라는 걸 직접 원본으로 보지만 그냥 2차 가공, 3차 가공돼서 그 지면으로 보는 분들은 큰일도 아닌데 떠드는구나라고 축소돼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직접 본 사람들은 확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채 비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너무 중독돼 있는 상태고 그거를 필터하지 못하고 그대로 실어준 언론들이 현재 그 모습으로 사람들 그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다 보니까 이게 더 양상이 혼탁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스라이팅한다 소위 말하면 땔감을 제공하는 분들이 계신 건데 이런 데에는 보면 특히나 이제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가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논란을 낳고 있는 게 이분들이 어디 첩보기관에 낭설이라도 들은 줄 알았는데 뭐 캡틴 코리아라는 이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으로 뭐 잡혀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이분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보수 내에서도 분열이 있는데 그 조선일보가 쪼그라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배승희 변호사라든지 뭐 스카이데일리라든지 이런 흔히 말하는 조중동보다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극우 매체들, 극우 유튜버들이 조선일보는 좌파가 됐다. 조선일보는 왜 전라도로 갔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좌선일보라고 합니다. 좌선일보라고 진짜로? 그렇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매우 우려스러운 게 대한민국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아니면 이런 단어가 싫으면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럼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면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내가 하는 말이 맞으니까 다 따라오라고 하는 이런 매체들이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회가 너무 혼탁해져요. 스카이데일리 얘기했었던 그 99명의 중국인 그러니까 간첩설 주일 미군이 데려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 허위였는데 심지어 사진도 다 허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경도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걸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저는 그 언론에 대해서도 모든 언론을 건드리면 언론 탄압이다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다르게 해야 된다? 네,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잖아요. 그리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너무 무분별한 가짜 뉴스들이 그러니까요.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그것만 바라보는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무슨 언론 통폐합하거나 뭐 전두환 때 이럴 때 보면은 접할 수 있는 매체 무슨 뭐 KBS, MBC 너무 제한돼 있었어. 없었고 일간지도 심지어 몇 개 없었고 맞아요. 심지어 그때는 또 일간지를 볼 시대였습니다. 요즘 종이 신문을 받아보는 젊은 세대는 전 거의 없다고. 저 정도 되죠. 네. 당사자니까. 주요일무 종사자. 네. 그런데 이제 거의 없고 집전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 언로가 온라인의 통신 매체로 국한될 수밖에 없고 내가 직접 선택해서 본다기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단체방 채팅으로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떠한 팩트 체크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내가 원래 누구 싫어했어요. 윤석열을 싫어했어. 근데 윤석열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와요. 단체방에 올라와요. 그럼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 어떤 이상한 악의적인 기사가 올라온다. 그럼 그것만 보고 또 돌리면서 스스로의 확증편향만 키워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상태라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스카이데일리가 처음에 등장할 때 저는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한강 작가의 굉장히 폄훼하면서 이렇게 막 빨강이라는 식으로 뭐 기사 쓰고 했던 거 혹시 아십니까? 그런 칼럼? 하여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칼럼 그런 거 맨날 들여다보고 있어 저는. 근데 그런 걸 쓰는 자가 그 칼럼이나 혹은 소설 같은 걸 스카이데일리 이런 쪽에서 연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딱 봤을 때 너무 과도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스카이데일리라는 곳에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뭐 그냥 계속 지켜봐
거 보고 있었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이제 확 뜨게 된 게 어떤 시점이냐면 전한길 씨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그분이 계속 그 스카이데일리를 흔들고 떠들고 여기 있지 않느냐 이런 기사를 보아라 혹은 그때 백지로 맞아, 광고를 백지 냈을 광고 때 하나 이거 받고 있다. 박정희 때 동아일보 이 탄압받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렇게 탄압받는데 광주 시민 여러분 뭐 하십니까? 막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스카이데일리라는 게 있나 봐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보면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을 해줍니다. 왜?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요.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 아까 다시 선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언론이 저는 이제 뭐 맨날 기자 뭐 기레기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이 모두 막 기레기다 이래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발로 뛰어서 자신이 쌓은 취재 과정에서 얻어낸 결과로서 기사를 쓰기를 바라는 거지 그 결과값이 꼭 내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취재를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인가 어디 가서 그냥 똑 따가지고 기사 쓰고 그냥 내내 망상을 쓰고 그러지 말아라라는 의미로 시작한 활동입니다. 근데 스카이데일리라는 것은 사실상 언론 호소지에 가까워요. 언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여기는 선을 그어줘야 된다. 스카이데일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엉망인 기사가 가득 있고 심지어 스카이데일리 독자분들께 뭐 이런 드리는 말씀 이런 걸 보면 세상에 저기 있는 저기 뭐 하여튼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뭐 좌 뭐 빨 뭐 이런 놈들이 우리를 음해하는데 독자님들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의 글도 쓰고 하여튼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선은 여기서 그어줘야 된다. 스카이데일리는 언론이라 부를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 가짜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저는 좀 수상한 점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종이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 금융회사에서 광고를 실제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이상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싣는 곳에 금융회사가 도대체 누가 이 광고를 할까? 그런 그것도 근본적 다 의문. 네. KB, 농협 들어오면 신한 들어갑니다. 광고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빠진 상태긴 한데 그래서 그거를 야 쟤네 이재명이 하라고 해가지고 쟤네가 빠진 거야 이러면서 항의 차원에서 스카이데일리에서 아예 그냥 빈 곳으로 낸 거고 네. 그걸 전환길이 들고 흔들면서 더 이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도 됩니까? 그럼요, 스카이데일리에서 당연하죠. 네. 지금 또 가짜뉴스 최근에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전한길 씨가 인스타그램에 민주당이 윤석열을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글을 썼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거 이제 플랜 D. 진짜 플랜디. 그걸 썼다가 삭제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진짜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우면 뭐해? 다 아카이빙이 돼요. 실제로 미치겠다, 했고요. 진짜. 다 해놨어요. 네. 캡처 사람들 많이 가지고 아이 있습니다. 그럼요. 다 갖고 있고 그래서 뭐 네. 누가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거야 했던 그 사람도 스카이데일리에 기고하는 사람이었다. 어떤 걸 기고했느냐? 조중동은 왜 부정선거 규명에 목숨 걸고 막느냐? 뭐 이런 걸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캡틴 아메리카 그 사람은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누구 증손이라고 했었죠? 안중근 캡틴 아메리카? 안중근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 맞아요. 친구의 기억에. 본명이 이제 안병희 씨입니다. 안병희 씨 맞아요. 그래서 종손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거는 거짓말로 밝혀졌고 미군 왜 이러는 거야? 아니 그냥 본인으로서 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왜 그런 거짓말을 미군 대위였다고 하니까 거짓말을 들통났죠. 권위를 얻고 싶은 거지. 미군도 그러니까. 네. 미군도 자기 코스프레였다고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저도 그냥 구텐베르크 여러분 20대 손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분명히 과거에 그냥 저는 미군 코스프레하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너무 심하게 욕하시면 저 마상 입어요. 이런 글을 썼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광주 집회 있을 때 내려가가지고 손잡으면서 그 구구 유튜버들하고 막 인사하면서 나 전역했잖아. 실제로. 진짜로 나 미군 전역했다고 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 언론 호소지라고 제가 그렇게 딱 네.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KBS가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이크를 만약에 사실 안 되는 이 거지. 사람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런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면 오케이. 그런데 그냥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인터뷰를 다 따줬어요. KBS에서. 뭐 하는 거야 지가? 저 카메라 맞나요? 아니, 근데- KBS야. 아니 근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회를 언론들이 방송 기자들이 보도를 하는데 어떤 날 이제 무시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경우. 왜냐면 그 나오는 말들이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관심 없어서 안 보니까 오히려 터무니없는 말들을 육성 그대로 좀 들려줘라. 이게 더 효과가 클 것 같다. 뭐 이런 반론도 약간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반론을 들어주는 거라면은 네. 반론인 것처럼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원래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네. 또 이제 얘기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저는 KBS가 기회를 열어서 굉장히 빡쳤지만 조만간에 체포된 상태로 아마
또 해명의 기회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 같으면은. 아, 이거 들어갈 때. 혹시 아예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만 설명해드리면 선관위에 뭐 99명이 뭐 간첩으로 뭐 어떻게 맞아, 됐다. 맞아. 예. 요게 스카이데일리 그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 기사도 거짓말이었고 거기 실렸던 사진도 거짓말이었고 네네. 그냥 뭐 다 그냥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미국의 무슨 정보통에 따르면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미국 정보통이 알고 보니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 캡틴 아메리카남 안병희 씨였던 거예요. 근데 KBS에서 뭐라고 제목을 뽑냐면 캡틴 아메리카 코스프레 남성 단독 인터뷰 선관위 간첩 기사 정보원은 나 이러고서 딴 거예요. 근데 가서 저는 설마 KBS가 아무리 그래도 뒤에 논란이 있는 점을 정리했겠지 했는데 끝까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해명했습니다. 신원 확인하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기사 쓰세요. 하고 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기추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는 꼭 묻고 싶었는데 뭔가요? 그 배우 김세론 씨 있잖아요. 네네. 사실 음주 사건 이후에 네. 생원고를 겪다 돌아가셨는데 이게 사실은 언론에서 기인한 바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그만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 이제 1,009일 정도로 보자면 그중에 김세론 씨 보도가 5,000건이 넘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이제 키워드를 한번 보니까 네. 이거는 진짜 보면 너무 본인이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댓글창 맞고 얼빡샷을 찍었다. 논란 즐기냐. 못 고치는 SNS 병이다. 스트레스 술로 푸는 스타일이다. 자숙은 의문이다. 관종 폭주 언제쯤 멈추냐. 복귀? 벌써? 응 아니야 돌아가. 또 비싹. 잊혀지기 싫은 발악. 기어코 복귀. 환장의 복귀. 알바 뜬금 공개 생활고 인증하려고 하느냐. 인증 무리수 등등등 이런 식으로 너무하네요. 5,000건 네. 이상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나선 저는 너무 좀 역겨운 포인트가 뭐냐면 그리고 나서 사람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고 나서 나오는 것들은 악플의 폐해라고 또 하나같이 쏟아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물론 악플 잘못된 거 맞습니다. 저는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악플들을 많이 봤는데 야, 맞습니다. 악플 잘못했죠. 그러나 기자들, 언론들이 이젠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가 없으면 악플도 없어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진짜 좀 너무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물론 잘못했죠. 음주운전에 대해서 누가 그거를 옹호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끝간데 없이 몰아붙이는 거는 정말 본인의 펜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를 정말 기억하고 썼느냐. 그 네. 얘기를 정말 묻고 싶고요. 이게 첫 사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너무 아까운 목숨들이 갑니다. 나이가 20대 정말 어려요. 어린 사람이에요. 데뷔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럼 뭐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잘못됐지만 음주운전 하면 죽어야 됩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살 수 없어요? 직업을 구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정말 선이라는 거 다시 또 존재하는데 그 선이 사람마다 달라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긴 맞아요. 음주운전이 잘못됐으니까 욕하는 거지라고 말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끝간데 없이 몰아붙이는 거는 언론인들이 스스로 좀 돌아보는 계기가 좀 됐으면 정말 네. 정말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